한비광은 건마 혈족의 핏줄로 태어날 때부터 탈골흡기공의 체질을 타고났으며 어릴 적 아버지 한상으로부터 건마의 경공인 진령운중행을 배워 무림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가장 강력한 흡기공과 경공의 소유자였습니다. 한상우가 한비광의 기억을 지운 채 무림에 남겨놓고 신지로 돌아간 탓에 무림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한비광은 우연히 천마신군과 거망의 진기 대결을 보게 되는데 어느새 둘의 진기 대결이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자 대결을 중재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체질인 흡기공이 발동하게 됩니다. 한비광의 흡기공을 본 천마신군과 거망은 한비광이 무림을 위협하는 신지 수장의 핏줄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들의 무공인 천마신군과 장백검법을 천재적인 재능으로 익히는 모습을 보고는 그중 천마신군이 한비광에게 팔대기보 활용도를 물려주며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천마신군의 제자가 된 이후 다마린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무림과 엮이기 시작한 한비광은 세외세력 북해빈궁의 비기인 빙백신장을 익히고 정파 송무문에 취해 환영검술마저 본 즉시 따라하는 등 천재적인 무공 습득 능력이 빛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송무문 문주 유원찬을 상대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마린의 사형인 유세아와의 충돌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고수에게는 그저 무공을 따라 하기만 하는 자신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기에 우연히 천하오절 도제를 만나 무술의 기초와 초식, 변초 등의 구사법과 함께 선풍여의도와 착 등의 도제의 무공도 습득하게 됩니다. 해당 편에서 한비광은 유세아와 다마린의 사이를 질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무술을 익힐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런 시기에 만났던 도제의 가르침이 훗날 한비광이 성장하는 데 있어 기초 틀을 잡아주게 됩니다. 한비광은 다섯째 제자인 최상희를 통해 호엽곡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호엽곡에서 호엽문주 곽진연을 통해 자아신공을 일부 터득하였으며 이후 환영문주 연민천과의 전투 중에 처음으로 지옥화룡의 기운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또한 폭주한 한비광이 다마린에 의해 진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비광에게 있어서 다마린이 가지는 의미의 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송무문과 진풍백의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라이벌로 여겨주는 유원찬의 태도로 인해 한비광은 다마린으로부터 변초를 배우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무술의 흥미를 느끼고 지금까지는 몰랐던 초식의 진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호엽곡 이후 화룡은 비광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러한 한비광의 변화로 다시 한비광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이후 한비광은 송무문으로 가서 라이벌 유원찬과 승부를 벌이는데 그동안 배웠던 기초들을 전투에서 응용해 나가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송무문에서 급성장을 이룬 한비광은 길을 읽는 능력 또한 생기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얻게 된 능력인 만큼 상대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끼는 휴유증을 겪었으나 다마린의 부상으로 인해 각성한 이후로는 공포를 극복하고 전투에서 능력을 응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호엽곡에 이어 혈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지옥화룡을 소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화룡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매유진의 화살에 대응하기 위해 장백산에서 만난 천하오절 괴계로부터 기를 느끼고 체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한비광은 이를 통해 기의 감지를 넘어 궁극의 경지인 심한까지 개방하게 되었고 괴계의 선택에 의해 괴계의 무공을 전수받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화룡도가 한비광을 지켜보는 단계였으나 마령검을 각성한 백리양과의 전투에서 화룡으로부터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편에서 한비광은 처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부를 두게 되었으며 마음가짐이나 전투에 대한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하여 이후로는 기존에 자주 보여주었던 장난스럽거나 우선 도망치고 보던 전투 방식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괴계와의 수련과 그간의 성장으로 인해 실력은 물론 전투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하여 신지의 무사를 상대로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이끌어내는 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백리양과의 전투에서 화룡으로부터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은 뒤 화룡도와 동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지 서열 22권의 종리우를 상대로는 쉽게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괴명검을 사용하는 자담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괴계와의 수련으로 익힌 시만을 활용하는 경지의 전투를 보여주었으며 신녀 미고의 도움을 받아 황골탈퇴를 이루고 활용도를 다루는 능력 역시 전보다 성장하여 무기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활용을 소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지서열 19위 관음명을 여유롭게 상대하고 소지주 풍연과 호각을 이루는 등 신지의 고수들을 상대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실력으로 혈례와 임철곤에게 도전으로 인정받았으며 신공의 기원진을 활용해 힘을 끌어내어 파괴시켜버리고 연비가 때만 해도 힘겹게 상대했던 종리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비광은 이 시기부터 흡기공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원실에서 처음 만난 자아마신과 격돌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해온 한비광임에도 이기어 검술조차 힘겹게 받아내는 등 자아마신을 상대로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였으며 이후 천원실 지하에서 또 한 번 격돌하지만 일방적으로 패한 뒤 자아마신의 심검에 당하게 됩니다. 심검에 당한 뒤 오랜 기간 정신을 잃고 있었던 한비광은 백강의 도움으로 흡기공을 통해 자아마신의 심검을 빼내게 되었는데 이때 한비광은 스스로의 의지로 흡기공을 중단하였으며 심검이 박혀있는 동안 자아마신에게 공격당하는 환상을 계속 겪게 된 한비광은 해당 사건 직후 진풍백이 한비광을 인정하는 모습이나 한비광이 보여준 감지 능력으로 보았을 때 이때 한비광이 또 한 번 큰 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신지에 처음 입성했을 때만 해도 호각을 이루었던 풍연을 상대로 훨씬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단신으로 청검대를 압도적인 모습으로 상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원실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자아마신과 격돌하게 된 한비광은 몸에서 심검을 빼낼 당시 큰 성장을 이룬 덕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첫 만남 때와는 다르게 자아마신과 여러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후에는 자아마신의 은신술마저 따라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자아마신마저 속이고 신지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아마신의 눈을 속여 신지로 들어간 뒤 다마린을 구하러 가던 도중에 신지서열 3위로 알려진 갈레와 마주하게 되었으나 전혀 밀리지 않는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쇠저록 내에서는 최강임을 자신하던 천하오절 신공과의 전투에서 신공의 쇠저록을 연계한 공격에 맞서가며 신공을 소원술 상태의 한계까지 이끌어내어 끝내 승리하였으며 이후 자아마신의 그림자와의 전투 중 봉신구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봉신구 내에서 또 한 번 황골탈퇴를 이룬 후에는 봉신구 내에서는 이길 자가 없다던 자아마신의 그림자 사인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자아마신과의 대결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